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동탄지역 청담어학원 그리고 에이피르어학원 대표원장 경문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바쁘신 가운데 함께 자리를 빛내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9시부터 오셨다고 그래서 열정이 대단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저희 공부물에서도 보셨겠지만 뭔가 자료를 많이 보여드리고 정보를 드리는 그런 설명회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가까운 자리에서 이제 교육의 본질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좀 마련해 봤어요. 너무 가깝나요? 괜찮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컨셉도 이제 PPT를 끄고 대화를 켭니다. 그리고 전문가 마주 앉아 오감으로 소통하는 교육 브런치라고 정해봤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요즘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아이 영어 이대로만 해도 괜찮을까요? 뭐 또는 이제 말하기 쓰기도 중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내신하고 수능도 많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나요? 이런 질문도 하시고요. 또는 요즘에 사고력, 문해력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이병호 소장님과 함께 차근차근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저희 소장님 다 아시죠? 네,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네. 자, 그럼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신 이제 청담 에듀 컨시어지 대표이자 그리고 채널 A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를 통해서도 전국적으로 매우 유명하신 이병호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자, 소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원장님하고 잘 얘기 나누고요. 청담 에듀 컨시어지 이름 지을 때 청담어학원이랑 상관이 있냐고. 상관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네. 가끔씩 같은 업계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청담하고 요새 일을 많이 하고 있네요. 네, 반갑고 오늘 영어 이야기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실제 청담 관계자는 아니세요. 아닌데 이제 청담하고 이제 같이 협업을 많이 하시고 저도 실제 이제 그 구독자거든요. 구독자인데 저희랑 이제 생각하는 교육의 결이 굉장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이제 진행을 맡을 거예요. 진행을 맡으면서 제가 동탄 지역에서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을 설계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소장님께 중간중간 계속 질문을 드리면서 교육 그리고 입시 관점에서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지금 사고력, 문해력이 입시의 키워드가 되었는가? 두 번째, 왜 동탄 지역 청담 에이프릴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담과 에이프릴 학부모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사고력 그리고 문해력이라는 말이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저희는 좀 요즘에 좀 의아하다고 느낀 게 사실 저희는 이거를 지난 20 몇 년간 외쳐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불거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또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좋은 말 같기는 한데 실제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이제 부모님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교육에서는 이제 말하기 쓰기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법과 시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리고 원어민 수업도 해야 된다, 뭐 문해력도 해야 된다, 중요하다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이제 소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자, 소장님, 이제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럴 때 상위권 학생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이 학생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제 지금 사고력과 문해력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상위권이 어떻다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아이가 안 그러면은 상위권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걱정은 돼요. 네, 근데 만나 보면은 노력형 상위권도 있고 재능형 상위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통점을 굳이 뽑아라 그러면 똑똑해요. 아, 그렇죠. 태도가 똑똑하든 생각이 똑똑하든 노력이 똑똑하든 뭔가 똑똑합니다. 네, 그냥 그리고 예민하고 날카롭고 선명합니다.
눈빛부터 몸짓과 말투, 행동과 공부한 흔적까지. 반대인 친구들은 이제 효도를 합니다. 오. 좀 이렇게 둔하고 뭉툭하고 날카롭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뭐 저는 인생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 그럼요. 청소년기에 조금 서운함을 가지는 삶을 산다. 하지만 나중에 효도하는 거는 그런 친구들인 것 같고요. 학습적으로 봤을 때 공통점은 수학을 잘합니다. 상위권. 그래서 대학에서도 수학 잘하는 애들 뽑으려고 합니다. 뭐 당연하죠. 이게 되게 웃긴 거지만 국어는 그 아이의 집안의 아카데믹한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 아이의 집안이 아니더라도 환경적으로 아카데믹한 노출을 반영하고 영어는 돈을 반영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영어는 잘 투자하고 잘 교육하면 크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좀 에러가 잘 안 생깁니다. 비교적 다른 거에 비해서. 네. 그리고 물론 노력을 잘 해야죠.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수학은 요걸 반영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예.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 수학이랑 국어를 많이 보죠. 물론 입시적으로도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니까 더 그렇기도 하지만 왜 수학해야 요거 되는 아이, 그다음에 아카데믹한 분위기라야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공부시킬 수 있고 연구시킬 수 있는 학생이니까 그렇게 뽑겠죠. 근데 서울대는 좀 그런 쪽으로 축이 가 있고 또 영어 쪽, 뭐 국제 계열 쪽, 뭐 이런 쪽으로 좋아하는 대학들은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 보면 이제 저희는 지능 검사도 하니까 지능이 높아서 상위권인 애도 있고 지능이 평범한데 상위권도 있고 심지어 지능이 낮은데 상위권도 있어요. 낮다고 하기는 좀 아주 낮은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98 뭐 이런데 고1, 9월 모의고사 전부 다 1등급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걔네 그런 애들은 여지 없어. 태도, 공부 흔적물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의 특징을 말하자면 이제 그런 특성들이 있고 사고력, 문해력이 왜 중요하냐? 애들한테 없다는 얘기죠. 애들한테 요새 애들이 사고력과 문해력이 없으니까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야. 있으면은 중요하다고 잘 얘기를 안 하겠죠. 사고력이 왜 없을까? 사고할 필요가 별로 없으니까요. 미디어, 환경 노출, 인지적인 노출에 사고의 심대함을 별로 요구하지 않고 즉각적인 반응을 더 많이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문해력 같은 경우도 남의 생각이 텍스트로 적힌 거를 텍스트를 보고 내 생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기도 전에 여러 가지 좋은 방식, 시청각적인 방식으로 아이들한테 많이 교육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고력, 문해력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측면도 있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카톡으로 길게 오면 읽을 수 있습니까? 일단 뭐 열심히 하라고만 할 수는 있지만 심리적 저항감이 있죠.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예전에 저희 때는 단선적인 랭귀지를 배웠습니다. 모국어, 국어부터 익숙해진 다음에 영어도 익숙해지고 이렇게. 근데 지금 아이들은 너무 꼬꼬마 때부터 수많은 랭귀지를 배웁니다. 이게 수학도 랭귀지고요, 코딩도 랭귀지죠, 영어도 랭귀지죠, 국어도 랭귀지죠. 또 하나 뭐 있는데 한 5개쯤 배워요, 애들이. 뭐 인공지능도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 어머님들이 고민되는 게 뭐냐면 어느 한 랭귀지로도 깊이 있는 사고나 표현이나 논리적인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 개 하다 보니까 빵개 국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애들의 능력이나 지적인 노출은 오히려 어려서부터 했으니까 똘똘한 애들은 되게 많은데 막상 사고나 문해 측면에서는 뭐 제로섬이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원인인 것 같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영어 측면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도 이제 많은 하위권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위권 학생들이 어떤 학생인가 봤을 때 수장님께서 아까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초반부터 이제 그 많은 이제 노출량을 가져가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전부는 사실 아니거든요. 단순히 노출 많이 된 학생들이 영어 상위권이다 이건 아니고 결국은 그 토대를 가지고서 영어를 읽고 이해하고 구조화할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거를 자기 언어로 좀 풀어낼 수 있는 아이들이 결국 상위권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제 현장에서도 좀 비슷하거든요. 학부모님들께서 사고력 그리고 문해력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근데 이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수업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뭐 문해력을 쌓기 위해서 뭐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되나? 뭐 아니면은 뭐 사고력을 뭐 쌓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나? 이런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문해력이 저희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필자의 의도를 읽고 논리를 따라가면서 본인이 읽은 거를 다시 말하거나 쓸 수 있는 힘을 가진 거를 저희가 또 문해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고력이 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이해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근거를 말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제 비교하고 요약하고 자기 생각을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걸 저희가 사고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몇 년간 사고력과 문해력을 외쳐오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또 이제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현장에서 보실 때 많은 이제 학원이나 교육기관에서 문해력이나 사고력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좀 궁금합니다. 요즘은 또 한참 생각했는데요. 그 사고력이나 문해력을 어떻게 키우냐. 그래, 요새 아이들이 약한 건 알겠어. 그럼 어떻게 키우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죠. 보편적인 방식은 현재 업계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문제집을 푸는 건 것 같아요. 그렇죠? 배경 지식을 쌓고 어휘, 사자성어, 한자성어, 그다음에 뭐 논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문제를 풀어서 수능 준비하듯이 풀면은 이제 사고력이 증진될 것이다. 이런 방식을 쓰는 것 같은데 문제를 풀면 사고력이 증진되는 게 아니라요. 사고력을 증진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옛날에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수능 초창기 조상님 세대인데요. 저희 학교는 이과죠, 이과. 철저하게 이과인데 수능이 처음에 도입됐을 때 그 당시에는 국어 영역이 아니라 이제 언어 영역이었죠, 이름이. 언어 영역을 그 당시에는 이게 언어 영역을 어떻게 내야 된다 이런 것도 확정이 잘 안 돼 있었어요. 막 시범 테스트도 막 해보고 막 그러던 초창기인데 과학과 애들이 국어를 못하냐?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그 와중에 잘했던 애들은 얘는 뭐가 다른가 보면 독서량이 많았던 애들이었습니다. 약간 근데 도시전설처럼 되지. 야, 책을 많이 읽으면 국어를 잘한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읽고 논리라든지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게 누적돼 있던 애들이 문제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니까 훨씬 쉽게 나는 그냥 왠지 3번인 것 같은데 나는 그냥 5번인 것 같은데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물론 읽는 속도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없이 야 일단 문제를 풀어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이 대증적인 방식이죠. 뭐가 아프면 이걸 먹으면 돼. 얘가 약하니까 문제 많이 풀어도 돼. 그러면 분명 한계는 있을 거예요. 제가 상담하거나 이제 인터뷰했던 상위권들 중에는 초등학교 때는 국어학원을 아예 안 다녔던 애들도 많아요. 초등 때 무슨 국어학원을 왜 다니냐. 하지만 걔네는 어떤 형태로든 텍스트 리딩을 했습니다. 타인의 생각이 적힌 걸 가지고. 그래서 어머님들 자녀분들 이제 동탄 어린 친구들을 두셨다면 저는 기본적인 생활관에 아까 아카데믹한 분위기 반영했다는 것처럼 읽고 쓰고 말하고 토론하고 어른이 질문하고 생각해서 답해보고 자신과 비슷한 동료들과 논리적으로 논쟁도 해보고 생각할 기회, 사고할 기회나 이거를 읽을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랬다 안 나오면 어떡하냐 점수 이런 이제 우리의 불안감이 늘 그냥 트레이닝하는 식으로 내몰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습관이나 이런 게 뭐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데서 제공되면 좋지만 집에서는 내가 뭘 하지? 그냥 내가 사고하고 문해하는가를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영상을 보는데 너는 사고해라. 나는 그렇죠? 게임하지만 너는 뭐 문해를 해라. 이거는 좀 앞뒤는 안 맞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삶에서 그런 걸 보여주고 그런 좋은 선생님을 학원에서 찾아서 많이 의뢰하고 학교를 잘 보내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사고력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갖춘 학원을 보내시는 것도 중요한데 집에서도 이제 아이가 사고할 수 있도록 이제 나는 TV를 볼 테니 너는 이제 뭐 문제를 풀거라 이런 건 하시면 안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런 것도 있어요.
현실에서 하시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각자의 사정마다 다르시겠지만 예를 들면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저렇게 쥐어뜯고 싸우냐, 그 배경이 역사적인 거냐, 정치적인 거냐, 경제적인 거냐, 뭐 아니면 종교적인 거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하는가, 궁금해하고 찾아보고 알아보는가, 또 뭐 그런 것도 있죠.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서 기름값이 오른대. 그럼 기름값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고, 옛날에 호르무즈 해협 막는 거 아니라 그냥 어디서 전쟁만 나도 계속 기름값이 오르던 건데 그건 왜 그런 거냐, 이런 질문이 되게 어색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내가 이런 질문 아이한테 했을 때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당연시되고 궁금하고 알아보는, 그게 아카데믹한 분위기예요. 전 그런 게 습관화 됐으면 더 좋겠지 않을까. 이게 실제로 청담에서도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거거든요. 저희 학생들한테 질문할 때 뭐 했니?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잖아요. 뭐 공부했니? 숙제했니? 밥 먹었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왜? 무엇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는 게 있거든요. 부모님들도 이제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좀 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 학원에서 이제 뭐 저희 사고력 수업합니다, 또는 이제 문해력 수업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뭐 그렇구나, 뭐 문제 많이 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좀 거꾸로 해보셔야 돼요. 어떤 질문 하셔야 되냐면은, 우리 애가 그래서 어떻게 사고를 기르는데요? 그렇죠? 또는 이제 문해력을 만드는 방식이 도대체 뭔가요? 그렇죠? 아니면은 우리 애가 실제로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쓰는 과정이 있나? 이거를 좀 보시는 게 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사고력과 문해력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실제 좋은 결과는 이제 그 수업 현장에서 좀 증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소장님도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궁금하시는 게 뭐 사고력, 문해력 좋다. 근데 그게 입시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그렇게 있냐? 이런 게 또 있기는 하거든요.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또 특히 이제 고등 내신이나 명쾌합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답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한번 수능 다시 보세요. 사고력 문해력 엄청 중요하네. 그래서 그냥 바로 드실 거예요. 8월 달에 원서 접수하시고 11월에 보시면 됩니다. 여름에 원서 접수하셔야 되고요. 원래 태어났던 동네 계속 사시는 분은 우리 학교, 고등학교 가서 하시면 되고, 아니신 분들은 교육청 가서 하시면 됩니다. 원서 접수.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뭐 국어 당연히 문해력이 필요하겠지, 뭐 영어 당연하죠. 과학이나 탐구 영역도 그래요. 사회나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는 현재 기준으로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볼 것으로 추정되죠. 뭐 제가 볼 땐 또 바뀌겠지만, 통과 문제 풀어보시면 이게 단순히 지식이나 팩트를 알아서 바로 적용해서 이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 안에 맥락이 있어요. 또 미치겠어. 그래서 그거 따라 읽으면서 생각 엄청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자료를 보고 사고하는 거, 그 다음에 문제가 흘러가는 맥락에 대한 문해, 이런 게 귀찮거나 불편하면 이게 수능 볼 수가 없어요. 네. 애들은 뭐 고3 때까지 해서 트레이닝 많이 하니까 우리보단 사정이 훨씬 좋죠. 근데 여러분은 그런 지가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을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학교 세대 있으세요? 나 국민학교 나왔는데. 관계자분들 마시고 어머님 중에 나 국민학교 출신이야. 우리가 본 수능은 그 사고력 수능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지식을 외우거나 배우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시험 안에서 짱구를 굴리고 막 하면 풀 수 있었던 초기 수능이고요. 지금 수능은 교과 연계 수능에다가 그런 그 맥락이나 지식이나 배경이 되게 많이 필요한 수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 수능이랑 요새 애들 보는 수능이 달라요. 그런 거를 느껴보려면 내가 직접 참전해야 돼. 그리고 들어가서 일부러 막 틀리세요. 그러면은 지원자 수가 많아져가지고 풀이 넓어져서 애들 등급받기 도 좋잖아. 제가 예전에 한번 유튜브 때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냥 한 3만 명 모아가지고 뭐 종교단체처럼 우리도 모아가지고 애들을 융단 폭격하는 거야. 그냥 응시 인원 늘려가지고 애들 등급받기 좋게. 그렇죠? 모집단이 적으면 뭐 등급받기 힘들다면 농담인데요. 그래서 전 올해도 수능 보려고 합니다. 2011년에 한번 보고 작년에 보고 올해가 이제 마지막 선택형 수능이에요. 너 선택 과목 뭐 할래? 했을 때 들어가서 보면 많은 통찰도 얻게 되고, 저는 학원 선생님들 왜 안 보나 모르겠어요. 100점 못 받을까 봐 쪽팔려서 안 보는 건지 나 모르겠는데, 내가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지망해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진짜 애들이 그 절박한 순간에 느끼는 거에 한 10분의 1이라도 느낄 수가 있어. 저는 수험생이 아니니까 이렇게 막 마음이 졸졸졸졸 이러진 않고 보고, 그래도 너무 이렇게 막 좀 애잔한 게 있습니다.
이 아들 같은 애들, 딸 같은 애들은 같이 안 봐요. 뭐 저는 남자니까 남자 애들끼리 보는데 아들 같은 애들이 앉아가지고 막 귀 시뻘개져가지고 수능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되게 울컥해요. 그러나 나도 질 수 없다. 그래서 열심히 풀어보죠. 영어만. 왜냐면 다른 과목은 상대평가니까 잘 보면 안 되고 영어랑 한국사는 엄청 열심히 봐요.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래서 사고력, 문해력을 그렇게 고등학교 생각을 했을 때도 많이 한다는 거를 그냥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이제 수능 세대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6차 교육과정 세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도 수능을 계속 보잖아요. 보다 보면은 가끔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내가 어렸을 때 수능이 어땠더라? 를 봤는데 아예 그냥 차원이 다른 시험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풀어보시길 추천드리고 나 영어 한지 좀 오래됐는데 하시면은 그냥 한국어 해석본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풀어보세요. 그거 못 풉니다, 진짜. 요즘에 웬만한 문해력 사고력 없으면 못 푸는 게 이제 수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동탄 지역에서 이제 변화를 좀 많이 실감을 하고 있거든요. 부모님께서 이제 지금 자료가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 안에 보시면은 실제 이제 수능 영어 그리고 동탄 지역 고등학교 이제 내신 기출이 들어있어요. 영어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제 실제로 저희가 청담에서 저희가 이제 디오픈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 실제 수업 방법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놓은 자료입니다. 실제 학생들에게 하는 방법으로 그렇죠. 자, 수능 영어 어떤 거냐면은 굉장히 제한된 시간 내에서 분량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빠른 시간 내에 핵심을 잡고 근거를 찾아서 정답을 찾아내는 힘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문해력, 구조독해력, 의미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고등학교 내신도 보시면은 어때요? 좀 수능하고 봤을 때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내신도 예전처럼 이제 단순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제 중학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아이 뭐 중학교 내신 기간에 잠깐 이제 뭐 공부하니까 되던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범위가 다릅니다. 사실 중학교는 조금만 성실성 갖추면은 지문을 그냥 다 외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 범위가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일단 외우는 게 일단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추세 자체가 점점 이제 수능형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또 요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수행평가가 또 많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스스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본인이 이해한 거를 말 그리고 글로 이제 풀어내는 것도 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정리하면은 이제 영어는 이제 유창하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문제만 많이 푼다? 그건 안 된다고 이미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읽고 이해하고 구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과 글로 연결될 수 있는 힘까지 갖춰야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사고력 문해력입니다. 그리고 이게 입시를 이기는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질문으로 좀 가고 싶은데, 그래서 왜 청담이냐, 에이프릴이냐, 그리고 동탄 지역에 있는 청담과 에이프릴은 뭐가 다르냐, 이런 이야기를 좀 이제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는 일단 영어를 좀 쪼개서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원어민 영어 따로, 뭐 시험 영어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이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영어를 영어답게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실제로 말하고 듣고 읽고 쓰면서 영어 사고력을 키우는 것도 좀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고요. 동시에 그 영어를 학교 시험, 수능과 같은 입시에도 연결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학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학원을 선택하는 기준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기 전에 레벨 테스트부터 이제 치르게 되잖아요. 다 이제 치르고 오셨을 거고, 그렇죠? 그럼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좋은 교육의 이제 시작은 정확한 진단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레벨 테스트가 왜 중요한지, 학부모님들께 왜 중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레벨 테스트? 네. 그다음에 좋은 학원 판단 기준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성적이 오르면 좋은 학원이죠. 보통 엄마는. 그렇죠? 레벨이 잘 오르는지, 성적이 오르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분기점이 되면은 뭐 경쟁 학원들 몇 군데 이제 테스트도 좀 봐보고 늘긴 하는 건가 이런 것들 이제 고민하실 텐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떤 학원 가면 높게 나오고 어떤 학원 가면 낮게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죠.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애는 뭐 다 잘 된다 치고. 그러면은 높게 나오는 데를 가야 됩니까? 낮게 나오는 데를 가야 됩니까? 응? 높게 나온 데를 가죠 보통. 아, 기분 나빠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럼 학원 입장에서 어떻게 내겠어요? 높게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안 그러세요? 나는 학원이랑 그러겠는데 높게 나와야 잘 나온다고 하면 잘 나오게 되겠는데요. 이게 레벨 테스트 학원 관계자분들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휙휙 바뀌어요. 저런 것도 있습니다. 뭐 기획을 잘하는 사람한테 영업시키면 못하는 거, 뭐 비슷한 현상들이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다 마찬가지고, 뭐 이것도 잘하면서 저것도 잘하면서 그것도 잘하면서 다 잘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는 않죠. 그러면은 나는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되는가? 저는 기본적으로 뭐 아이들 성향도 물론 중요해요. 성향이 막 이쁨 받고 관심 받고 축복 받고 이러고 싶은 애들은 좀 높게 나오는 학원으로 가는 거고, 투지와 승부욕과 경쟁심, 목표의식이 센 애는 일부러 낮게 나오는 데 가가지고 열받아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정답은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학원에서 요구하는 이 레벨 테스트, 여러분들 레벨 테스트의 문제도 보실 수 있습니까? 문제는 아니에요. 네. 부모가 문제를 볼 수는 없죠. 사실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걸 추구하는 건지 이 학원이, 그렇죠? 아, 요런 역량을 많이 추구하는 거나 그게 지금 현실에서 많이 요구되고 이게 부합되는지 사실 저는 알아야 된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엄마가 볼 줄 모를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건 뭐예요? 뭐 한 장짜리 시트인데 정말 보기 싫게 생겼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어머님들이 여러 학원에서 그 진단 시트지 가져오면 이걸 어쩌라고 주는 건지 잘 모르겠어. 뭐 문법은 뭐 7, 경쟁 뭐 평균은 8.5. 이거 알아서 뭐 하냐 그거를. 야, 이런 게 낮구나 이런 게 높구나. 그쵸? 저는 그런 평가지 말고요. 좀 다른 방식이었으면 하여간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 얘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 비전 제시, 방법 제시가 많은 게 저는 그 진단 테스트 결과지에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얘가 다른 애들 대비 보캐블러리가 낮은 건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데, 그 보캐블러리 낮은 거는 이런 식으로 채우면 좋겠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교재를 쓸 테고, 비록 이 반이 좀 낮은 반일지언정 얘는 여기서 보캐만 채우면 나머지 것들이 탄탄하니까 금방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거 해주죠, 설명. 그럼요, 당연히 1대1 상담 때. 예, 이런 거 해주실 거예요. 그런 비전 제시가 많이 제시되는 이 시트에도 좀 제시됐으면 좋겠다. 그게 되게 정성이거든요. 사실 요새는 AI 시대라서 뭐 애들 이렇게 풀어놓으면요, 그냥 AI 탈곡기 이렇게 돌리면 금방 자동으로도 엄청 멋지게 나와요. 그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걸 통해서 통찰해서 인간 대 인간이 뭘 전달할 수 있느냐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청담 같은 이런 브랜드가 왜 좋냐? 여러분들 청담학원, 우리 동탄 청담학원은 김병훈 선생님이 잘 가르쳐 이런 거 있어요? 있습니까? 없죠. 그게 없는 게 그 브랜드와 컨텐츠가 좋다라는 전 증거라고 생각해요. 이 군소 학원들로 가면요, 원장 수업만 들어야 돼. 혹은 김서진 선생이 잘 가르쳐. 여긴 김서진 선생이 다야.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표준화가 안 돼 있고 컨텐츠 베이스나 이런 게 안 돼 있으니까 누가 어떤 애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다 다르죠. 어떤 애가 들어가도 거의 평균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컨텐츠 성장이 가능하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 영어에서 중요해요. 수학은 솔직히 선생님 잘 만나야 돼. 네, 나한테 잘 맞는 선생님. 근데 영어는 표준화된 성장 트랙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학원을 잘 골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담은 뭐 이거는 제가 찬조 연사니까 더 말씀드리는 건데요.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도 청담을 다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에 어느 정도 콘텐츠를 쓴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보캐블러리 수준을 본다는 걸 제가 이렇게 우리 아들이 크는 거 보면서 봤거든요. 봤을 때 확실히 콘텐츠에 많이 투자를 하시는 기업이라는 걸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런 학원들도 많아요. 그냥 시중에 있는 교재 이렇게 빌드업 해가지고 두루룩 해가지고 가르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기업이 컨텐츠 개발에 돈 투자하는 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왜? 이게 어떻게 회수될지 장담할 수 없거든. 이거 개발 투자했다가 회수 리턴 안 되면 이거 완전히 다 날리는 돈이에요. 그러니까는 보편적인 학원에서는 그런 거 만들기 되게 힘듭니다. 다 짜집기 하고 시중에 있는 거 긁어다가 자기네 것처럼 막 자체라고 주고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청담은 보니까 이걸 생각을 가지고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아들 다니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찬조 연사라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제 레벨 테스트 얘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브랜드 교육의 이제 품질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도 레벨 테스트 관련해서 좀 이제 뭐 비슷한 결이지만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저도 입학 상담을 많이 해요. 저랑 이제 입학 상담 하신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뭐 저 학원에서는 높은 레벨 나왔는데 뭐 이 학원에서는 낮은 레벨 나왔다. 왜 그러냐? 근데 이제 뭐 이 학원이나 그 학원이나 뭐 비슷할 것 같은데 높은 레벨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일단 학원마다 레벨 테스트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일단 학원마다 학생들의 수준이 달라요. 그렇죠? 일단 청담처럼 뭐 상위권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이 있고, 또는 이제 뭐 어디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뭐 내신 보습하면 학원들은 대부분 이제 레벨이 좀 보통 낮은 축에 많이 속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럼 어느 학원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학생이 그 학원에서 높은 축에 속할 수도 있는 거고 낮은 축에 속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그런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커리큘럼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리고 평가하는 기준도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럼 그걸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수업인가를 보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법이 뭐 10점 만점에 7점 나왔어요. 뭐 부족합니다.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실제로 뭐 독해가 됐든 듣기가 됐든 뭐 영역별로 또는 항목별로 성적들이 세세하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강점하고 약점을 제대로 짚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강점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에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또 이제 브랜드 교육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컨텐츠 개발에 저희 또 진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채워질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좀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청담이 이제 1998년부터 저희가 이제 해왔거든요. 지난 27년 이상을 해왔잖아요. 저희가 이제 해온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어 레벨의 좀 기준을 저희는 좀 만들어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부모님들께서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실 텐데, 초등학교랑 중학교 지나면서 우리 아이의 뭐 영어든 뭐 수학이든 객관적인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없으실 겁니다. 뭐 중학교 때 가야지 그나마 이제 학교 내신이라는 게 생기기는 하는데, 아시잖아요. 이게 정말 학생의 정말 객관적인 실력을 보여주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청담이 해왔던 역할이 뭐냐면은, 이제 매우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학생들의 레벨을 이제 정해주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방향을 좀 잡아줬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전국적으로 매년 수만 명의 학생들이 입학 테스트를 봐요. 그리고 동탄 지역만 해도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봤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 청담만 해도 저희 동탄 지역에서만 1200명이 넘게 입학 시험 봤어요. 작년 한 해만. 에이프릴도 1100명 이상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희 뭐 시험 많이 보는 학원이에요. 이게 아니라 레벨의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 드리고 있고, 실제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오시고 계시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교육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또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기본적인 토대는 ESL, 그러니까 원어민 교육이잖아요. 원어민 교육은 이제 원어민 강사가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렇죠? 이런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커리큘럼을 뭐 청담동에 있는 청담이든 대치동에 있는 청담이든 동탄에 있는 청담이든 똑같이 구현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어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강사들을 뭐 채용하고 뭐 트레이닝하고 평가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죠. 자체적으로 안 합니다. 저희가 본사 차원에서 이걸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탄 지역 내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 청담으로 보시면은 이제 패컬티 매니저라고 있어요. 저희가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원어민 강사 중에. 그 사람의 이제 주도 아래서 이제 각 브랜치별로 HI들이 또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 시강하게 하고 평가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수업 품질을 상향 평준화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청담학원 가서 뭐 이제 그 뭐 김서진이란 사람이 잘 가르치더라, 뭐 또는 이제 뭐 누가 잘 가르치다, 이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좋은 선생님 몇 명의 역량에 기대는 게 아니고, 브랜드가 지향하는 수업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게 저희는 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넘어가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동탄 지역에서 이제 이거와 동시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원어민 수업과 결국엔 그리고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한인 수업을 또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영어를 이제 살아있게 배우는 힘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입시에까지 연결시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유창성과 정확성 둘 다 챙겨가는 게 너무 중요하죠. 제가 이거를 양손잡이 영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장님께 좀 제가 혼자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좀 넘기면은 이것도 이제 소장님 입으로 좀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이제 왜 지금 유창성 영어 그리고 이제 수능 그리고 고등 내신이 함께 가야 되는지 저희가 보통 이제 ESL 그 EFL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ESL로 가르치는 청담 방식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은 초등 말쯤 되면 한번 이제 고민의 시간이 오실 거예요. 이대로 쭉 가도 되냐. 그리고 EFL로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이 드셨는데 이제 디오픈이 생겼죠. 그럼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디오픈으로 되냐? 충분하냐? 그리고 이제 충분하다고 얘기를 듣겠죠, 당연히 하고 오면.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하려고 들겠죠. 야, 중학교 내신 성적 어떻게 나온다 보자. 여러분들 중학교 내신은 아이들이 교과서 본문을 외웁니다. 그렇죠? 외운 걸 두루룩 쓰는 정도의 공부로 가능해요. 그게 왜 그런가를 아시고 싶으시면 그냥 시험지를 역시 풀어보면 압니다. 안 풀어보고 그냥 보면은 뭐 모르죠. 고등학교 내신 시험지나 수능 시험지 보시면은 특히 내신이 골때려. 요새는 수능은 그나마 할만한 겁니다. 이게 올해 좀 어렵게 나왔었긴 하지만 와, 그 내신 영어가 미칩니다. 특히 빡센 고등학교일수록.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옛날에 수능 영어 보실 때 전체 지문을 확 확보한 다음에 디테일한 문제풀이의 근거를 찾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얼기설기 막 해가지고 막 내 마음대로 막 풀어가지고 답으로 막 찍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 전자로 풀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돼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 고3 때. 근데 우리가 배웠던 순서는 뭐였어요? 그렇게 아라리 비엔나 소시지 같은 것들을 뭐 구문독해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붙여서 하는지를 배운 다음에 그걸 빠르게 구문독해를 한 다음에 빠르게 하다 보니까 그냥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봤죠. 그렇죠? 네. 그 시험 볼 때의 느낌이 전체를 샥 읽고 맥락을 보고 문제를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근거를 찾아서 답을 찍는다. 여기까지 발전했으면 이제 영어를 잘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새 애들은 그렇게 아라리를 먼저 배우는 게 아니고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걸 먼저 배우는 거죠. 어렸을 때. 그러다가 이 상태로 그냥 두니까 전체적으로 입학사정관이야 다들.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관찰은 잘했는데 디테일을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물어보면은 거기서 약간 허당을 치는 경우가 생겨서 저도 저희 애들 가르쳤을 때 느꼈던 거지만 청담을 ESL만 했더니 한 85% 정확도로 가는 것 같아요. 액큐러시가. 그래서 그 15% 어떻게 채워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했기 때문에 저는 죄송하지만 그 다음 스텝은 딴 걸로 바뀌었어요. 그때는 디오픈이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셨는데 이 보완을 할 때 방법이 저는 이제 그럼 완전 정통파 된장 스타일 그냥 K 스타일로 갔나? 되게 궁금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막 두부장사, 동명사, 분사 이런 거 막 외우고 비투역방 막 외우고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걸로 1단계를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전체 맥락을 보는 그 ESL하고 뭐라고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이브리드를 시켜서 결국에는 전체를 관찰하는 능력을 디테일로 보는 거로 옮겨주는 그거를 만드신 것 같아. 언어적으로는 저는 이 정도밖에 설명 못하겠어요. 이래서 EFL이라고는 하시는데 ESL 베이스 EFL인 것 같아요. 정담권은. 그러니 요거를 스무스하게 어려서부터 잘만 녹여서 하면 고통스러운 투부정사의 용법을 분류하는 이것 때는 약간 약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학교 문법이거든. 근데 고등학교 가면 이게 투부정사 용법 분류가 아니야. 라이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요때는 오히려 역으로 또 청담 방식이 잘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저 혼자 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맞는 말씀이시죠? 맞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질문이 뭐였죠, 근데? 이거 ESL과 EFL. EFL. 그래서 둘 다 해야 돼. 왜 둘 다 해야 되냐고요? 이게 과도기예요. 옛날에 우리는 EFL만 했지. 그렇죠? 그 다음에 요새 애들은 ESL 하다가 EFL로 가야 된다고 하죠. 나중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ESL만 해도 되는 시대로 바뀔 거야. 뭐가 바뀌면? 입시가 바뀌고 교육 환경이 바뀌면. 지금은 과도기인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 다 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나중에 됐을 때 여러분 자녀의 자녀쯤
쓸데없는 소리지만 여러분 자녀의 자녀점은 그냥 ESL로 냅다 풀악셀을 밟으니까 그냥 원어민하고 별 차이 없는 자연스러운 언어적인 소통뿐만 아니라 뭐 수업 듣고 강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봐요. 그때 뭐 IB 뭐 이런 거 하겠지. 그렇죠? 근데 그 전 단계라서 우리가 돈을 이중으로 쓰는 절충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래요. 요즘에 이제 교육 제도도 계속 바뀌고 있고 입시 제도도 바뀌고 있잖아요. 그 이제 저도 이제 2028 데이캠프 보면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제 과도기인데 정말 이 과도기의 그 과정을 아이들한테 정말 온전하게 다 느끼게 하는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 이게 전인 교육인가 뭐 철인 교육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시대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도 이제 예전에 많이 들었던 게 이거예요. 원어민 수업만 계속해도 내신 괜찮을까요? 뭐 이제 영어는 되는데 뭐 시험 어떡하나요? 돼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디오픈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절대 둘 중에 하나를 좀 포기하지 마시라고 좀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가야죠. 아예 어릴 때부터 열심히 노출시키고 잘 해온 학생들이잖아요. 그걸 왜 버립니까? 그거 잘 쌓으시고 그리고 그 위에 좀 정확성에 이제 이런 걸 얹어가지고 좋은 결과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영어답게 배우세요. 이거를 학교 시험, 뭐 고등 내신, 수능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저희가 설계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도 그렇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 내신도 이제 수능용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고도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이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행평가도 사실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수행평가가 이제 미리 과제를 주고 이거를 이제 준비해 와서 이제 엄마가 해결해 준다거나 학원에서 해결해 준다거나 또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AI가 해결해 준다 GPT 과제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즉석에서 말하고 쓰는 걸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에는 4대 영역 유창성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ESL의 토대 위에서 이제 시험 정확성을 쌓는 이제 EFL을 같이 얹어가는 게 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디오픈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동탄 지역에는 이제 디오픈 팀을 운영하고 있는 팀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 에이프릴 그리고 청담 학생들이 이제 문해력과 사고력을 기반으로 이제 고등 내신 수능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전문적으로 좀 갖춰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과 상담도 하시잖아요. 저희 이제 직원분들도 단순히 그냥 아이 성취도 보고 상담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현 교육 과정을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ES가 EFL의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입시 로드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계속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거 멈추면은 정말 끝나버리거든요.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상담 전문성도 좀 신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동탄 지역 이제 청담하고 에이프릴을 하고 있는 역할이 아이들이 단순히 이제 영어 노출시키고 말 잘한다 여기서 끝나는 거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업 품질 관리하고 그리고 ESL, EFL 연결하고 상담 전문성 있게 하고 입시 로드맵까지 갖춰가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 영어의 성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져서 이제 세 번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벌써요? 네. 시간이 빨리 가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모님들 많이 계시니까 예. 저희 학부모님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좀 가볍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시죠? 저희 청담 에이프릴 학부모님들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소개하면 될까요, 제가? 저희 청담 에이프릴 학부모님들은 예. 이제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좀 저희 학부모님들은 좀 안목이 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맞죠? 그렇죠? 네, 맞죠? 네, 표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진지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청담하고 에이프릴 보내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유행 추적하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좀 실제로 구조를 볼 줄 아는 분들이고 단기적인 점수에 연연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기 연연하지 않으시고 아이의 좀 긴 성장 방향을 저희와 함께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단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부모님들 보시면 결국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가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실제로 보시기엔 어떤 건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성과를 잘 내는 부모님들은 다 각양각색입니다. 뭐 굉장히 곤란한 소비자분의 자녀도 잘 되고요. 굉장히 매너 있는 소비자분의 자녀도 잘 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학년이 올라가서 고등학교까지 완주를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는 집을 보면은 야 어머님이 좋은 사람 플러스 문제 해결력이 있고 학습적인 자세가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입시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 아이 입시를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설명회도 듣고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입니다. 뭐 돈 잘 빌려주고 착하고 순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참 어떤 뭐 모임 같은 걸 만들면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에서 좋은 아이들이 나오는 건가 싶고요. 원장님 질문하고 상관없는 대답이긴 한데 요새 시대적으로 뭐 이제는 이어폰만 껴도 외국어로 말하면 모국어로 들려줄 수 있는 시대잖아요. 뭐 안경에서 나올지 이어폰에서 나올지 모르는 거고 그냥 두루룩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핸드폰에서 음성인식 하는 거랑 인공지능으로 음성인식 하는 거 완전히 차원이 아세요? 핸드폰으로 음성인식 시키면 조금 되게 많이 틀리게 나와요. 근데 인공지능으로 음성인식 시키면 빡세게 완벽하게 나옵니다. 달라요. 그런 경험 못 하셨어요? 이게 재민이 쓸 때 재민이 쪽에 마이크 쓸 때랑 여기 핸드폰에서 문자 마이크 쓸 때랑 달라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추론하거나 추측하거나 유추한 거겠지. 음성은 좀 애매하게 들렸어도 이런 시대야. 그런 시대에 영어 공부를 왜 하지? 늘 이제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영어 할 필요 없다는 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영어 싫었거나 잘 못했거나 그런데 잘 된 사람들 있고 영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저는 인공지능 요새 저도 많이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말이 너무 고맥락 언어라는 거야. 너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얘가 밥 먹었는지의 팩트에 대한 체크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지. 그렇죠? 영어는 저맥락 언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독보적인 세계적으로 고맥락 언어라고 그래요. 행간이 너무 많고 숨어진 의미, 뭐 이렇게 다른 이중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많은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할 때 한국말로만 자꾸 물어보면 이게 이 뾰족함이 좀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근데 영어로 물어보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제 고등학교 후배 중에 세계적인 그 암호화폐 앰버서더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재산의 수준은 조 단위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 최근에. 뭐 줄었다 해도 조 단위, 많을 때는 엄청 조 단위. 근데 세계를 돌면서 뭐 포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발표하고 기초 연설하고 막 이런 친구인데 최근에 이렇게 올라온 인스타인지 페북인지 봤더니 장표 메인에 뭐가 있냐면 AI 시대에 영어가 더 필요한 이유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 얘기 하는 것 같아. 이 LLM 그 언어 모델이잖아요. 여기서 언어의 중요성 그리고 영어로 논리적으로 썼을 때 훨씬 더 좋은 정보나 AI를 돌리기 좋다는 거. 교수들은 다 영어로 이렇게 막 넣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 더 중요하다. 여전히 너무나 중요하고 언어를 알았을 때 사람과 소통하는 것과 기술적으로 소통하는 것의 갭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담 이용하셔서 잘 영어 교육 토대를 마련하시길 바라고 질문은 원래는 그 좋은 결과를 좋은 엄마 가져가는 학부모는 특징. 누구냐? 예. 좋은 엄마 그런 거예요. 아이들에 대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님들이었어요. 되게 어려운 어머님을 만나면 걱정이 되죠.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도 아이를 잘 낳아야 되지만 아이도 엄마를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좋은 어른인가? 이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 애가 잘 될지는 사실은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자미두수나 사주팔자처럼. 요새 한 14군데 전국을 돌면서 강의를 했더니 AI 뭐에다 쓰세요 그랬더니 어머님들 그렇게 사주팔자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주팔자. 그거 볼 때도 두루뭉술이 이렇게 뜸 던지면 그 뻔한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막 해가지고 뭐 그 무슨 뭐 사주팔자 뭐 한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막 다 뽑아내고 다 해가지고 케이스 상황 시츄에이션까지 넣어가지고 막 돌리면 엄청 정확하게 나와. 지나간 일에 대해서. 미래를 맞춰줘야지 그냥 지나간 일은 왜 그런 것처럼 영어 공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어떤 엄마로서 자리매김할지가 더 뭘 공부시킬지보다 우선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습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제 기준을 좀 갖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 기준을 갖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이제 교육 정보가 굉장히 많은 시대예요, 그렇죠?
실제로 저희도 거의 매달 뭐 설명회든 간담회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시는 분들이 좀 이제 그 정해져 있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무료로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좋은 정보들 잘 정리해서 드리고 있는데 안 오실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기준을 세우시는 게 우리 아이에게 좋은 교육의 방향을 이제 설정해주는 좋은 그 토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소장님 채널도 있잖아요. 여기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쵸? 20만 아, 5천. 그거 이제 실버 버튼? 실버는 진즉에. 진지게. 그 어머님들 저것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 교육시키는 뭘 얘기하려고 그랬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안목이 있는 부모. 아무튼 그래서 저희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매일 아침 9시에 라이브 하고 있으니까 요때 하시고요. 앞에 어머님이 자녀분이 이과이신가 봐요. 그래서 이과 관련해서 궁금증도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희는 뭐 이과만 다루지 않고 문과인 친구들, 외고 가고 싶은 친구들부터 뭐 전사고, 자사고 여기까지 다 다루고 있으니까 많이 좀 구독을 해주시고요. 그 엄마가 확실히 좀 저런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 학원을 보내시잖아요. 청담에 예를 들면. 그러면 좀 아니다고 해도 일부러 뻥 칭찬을 하세요. 이해되세요? 우리의 담임 뭐 선생님, 뭐 원어민이 조금 이런 게 약간 좀 불만이 있어도 없는 능력을 칭찬해버려요. 원장님이 뭐 이런 게 내가 좀 서운했어도 서운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거 잘해주셔서 너무 좋다. 우리 애가 이런 거 너무 늘었다. 청담 타임. 이거를 살짝 약간 거짓말 뻥 좀 보태서 일부러 해버리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정도 나이 되면 사실 지가 아니란 걸 지가 알아요. 그렇죠? 내가 그거 나 안 했는데 그거. 이게 알거든요, 사실. 모르면은 병원 가야 돼. 지가 아는데 엄마가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주고 싶어, 사람이. 이상하게 그래요. 근데 지적을 해버리죠. 뭐 애가 정당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울고 이거 뭐 불만이고 뭐 애가 부족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방어하고 싶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변명을 하고 더 좀 이렇게 다른 눈으로 자꾸 보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어머님들 공통점 중에 하나 그거예요. 그 내가 의뢰하는 선생님, 원장님한테 뭐 그냥 무조건 가서 비어 좋은 소리만 해 이거라기보다는 없는 거라도 일부러 좋게 말해주시면 아이한테 좋은 게 오지 나쁜 게 오지 않더라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럼요.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잖아요. 저희가 당연히 모든 학생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한데 저희한테 이제 한마디 더 해주시고 하시면은 당연하게 저희도 사람인지라 눈이 한 번 더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그리고 이제 좀 잘했으면 하는 거 그리고 잘하고 있는 거 저희한테 좀 말씀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가 참고해서 지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조금씩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수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좀 분명해진 거는 이제 시대 자체가 이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시기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없는 시대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영어답게 배우는 힘 그대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 영어를 학교 시험과 수능 그리고 입시에서 통하게 만드는 힘 모두 다 같이 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원 관련해서도 이 질문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정말로 이제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있는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이제 사고력 문해력이 실제로 수업 현장에서 증명되고 있는지도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제 갖고 계신 패키지 안에도 여러 자료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쓴 결과물들 그렇죠? 또는 이제 말한 결과물들 그리고 입시의 결과물들 이런 거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이제 관심 갖고 지도하고 챙겨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 앞에서 항상 더 나은 교육을 만들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아이들이 단순히 영어를 오래 배우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저희는 초, 중까지 하고 아이들을 최대한 이제 독립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 실력, 그리고 입시 경쟁력, 그리고 이제 미래의 가능성까지 좀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께서도 이제 마무리도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좀 길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의 총평, 그리고 이제 동탄 학부모님들 만난 김에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탄 어머님들 이제 상담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언제 이사 가요? 어디로 이사 가요? 이사 가도 돼요?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어릴 때 동탄에서 키우고 이제 뭐 중학교 갈 때쯤 되면 이제 분당 갈까 슬슬, 영통 갈까 슬슬,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대치 갈까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고 그럴 감이 되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아빠는 옆에서 그러죠. 꼭 가야 되냐 뭐 이런. 그만큼 청담이 할 일이 많다. 예, 예, 동탄 지역의 영어 교육에 좀 많이 이바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뭐 청담 자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또 로컬 학원 중에 강자들이 있죠. 여기도 네, 그런 학원들하고 이제 비교 대조도 막 하시면서 어떻게 좀 갈아타야 되나 쭉 믿고 보내도 되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아이가 꾸준히 성장한다면 한 군데에서 진득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영어도 영어인데 특히 수학 잘못하면은 유목민 되는 애들 너무 많이 만납니다.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조금만 힘들면 안 되고 조금만 어려우면 안 되고 막 운다고 안 되고 이러면 수학 진짜 나중에 누더기 되는 경우들 많이 봤거든요. 그거 조심하시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좀 진득하게 보내시고 조금 서운한 거 있으면 오히려 역으로 칭찬해버려서 문제 해결하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쪽에 있는 학교들 일반고에 이렇게 내가 만족스러운 학교가 없다. 고등학교 얘기예요. 그런 거 맨날 동탄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화성, 세마, 병점 막 이런 데 가야 되냐 그걸 위해서 중학교 때 내신에 막 미친 듯이 점수를 따야 되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하는데 화성, 세마, 병점 아시죠? 화성, 세마, 병점이 아니라 화성! 세마, 병점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화성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화성, 세마, 병점, 화성, 세마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는 화성, 세마, 병점이고요. 완전히 달라 수준이. 상당히 빡세고. 그런 고등학교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경기 남부에서는 좀 또 굉장히 고민하시는데 요새 입시에서는 뭐 이미 감지하고 계시겠지만 내신 잘 따는 게 제일주의여서 정말 빡빡 머리 깎고 수능 공부할 거 아니면 이제 그런 학교보다는 학교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데 쪽으로 이미 어머님들이 많이 알아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뭐 서울 전입자가 줄어든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이 와중에 우리 아이를 어떻게 고등학교 선택할 거냐 이게 되게 고민이시죠. 뭐 전사고 갈 거냐, 영재학교 과학고 타겟팅할 거냐, 일부러 동탄, 화성 이쪽에 일반고를 타겟팅할 거냐,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을 해소를 하려면 뭘 시켜봐야 판단이 돼요. 안 시켜보고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답정너가 되는 거고 옆에 어머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다 좋은데 정량적인 판단을 좀 하셔라. 중3 때 예를 들면 뭐 내가 가고 싶은 학교들 영어 시험지 봤더니 야 여기는 감당 안 되겠다 하면 안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수학 시험지 실제로 내신 거 풀어봤더니 등급 뭐 3, 4등급 나온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죠? 그런 판단을 영리하게 하셔야 되는데 애들은 맨날 교복하고 밥만 생각하고 엄마는 그냥 뭐 입결 좋은데 그냥 우리 애도 되면 그 입결이 내 입결이 될 것 같이 생각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판타지적인 거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청담에서 이제 이 디오픈도 해주시고 하니까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다니면 이쪽 지역의 고등학교 내신 시험지에 대해서도 많이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도 정량적으로 많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어떤 학교는 뭐 객관식만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주관식 서술형이 빡센 데도 있고 마일드한 데도 있고 되게 천차만별입니다. 심지어 학교에 따라서 특기 평가 보는 학교도 있어요. 되게 웃기죠. 네. 그런 거에 내가 강점 약점을 생각해서 매칭되는 학교를 저는 지원해라.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큰 줄기에서는 야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내신이 그렇게 중요한데 특목자사고 가면 내신 따기 어려운데 이거 상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또 입시 분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특목자사고 중에서 서울대 간 비율하고 일반고 중에 서울대 간 비율하면은 일반고가 당연히 쪽수가 훨씬 많으니까 많지만 인원수 대비 서울대 간 걸 생각하면은 특목자사고가 월등하니까 또 특목자사고가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죠. 근데 반대로 그럼 이걸 조사했어야지. 특목자사고관 애 중에 서울대를 못 간 정도 아이라면 걔가 일반고를 갔으면 어딜 갔을까? 그거를 통계적으로 또 추정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야
얘는 일반고에 갔어도 서울대라고 통칭하는 좋은 명문대는 못 갔다라고 하면은 얘는 일반고 가는 게 유리한 거고, 얘는 일반고에 갔으면은 거꾸로인가요? 일반고에 갔으면 서울대를 갈 거다라고 추정된다면은 일반고 가는 게 또 유리한 거죠. 이런 판단에 대해서 냉철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서울대 간 인원수 합격자 리스트를 봐도 영재학교는 항상 빠져있지. 자료를 안 준다 이런 핑계로. 사실 인원 대비 서울대 합격자 수는 서울과학고가 늘 부동의 1위예요. 근데 그 리스트에 항상 빠져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도 정확하게 볼 줄도 알아야 되고, 옆에 어머님들 의견을 들을 땐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잘하는 엄마, 보통인 엄마, 못하는 엄마 3종 세트한테 다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해야 돼요. 고등학교 선배님한테 물어보잖아. 신우이 올케한테 막 물어보잖아. 어떻게 뭐 좋아, 뭐 어떻게 화세병이 좋아, 나빠, 뭐 이런 물어보잖아. 그러면 거기서 잘하는 사람, 평범한 사람, 못하는 사람 다 들어봐야 돼요. 잘하는 사람은 항상 너그러워. 더운데 다 좋은데 청담 좋아 맞다. 이제 못하는 엄마 부질없어 다 수학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수학이 안 되니까 다 안 되니까는 뭐 청담했던 감사함도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항상 균형 잡힌 시각, 정량적인 판단, 문제 해결력과 도전 정신, 그리고 들이대, 칭찬하면서 들이대.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항상 질문 많이 해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저희 아무 연고도 없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들이대고 질문하면 답을 안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열심히 물어보시는데 에라 모르겠다 답 안 해 이렇게 할 수 없거든 사람이. 애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수님한테 맨날 물어봐라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들을 여러분이 잘 갖추신다면은 청담호학원과 함께 해가지고 아이들 좋은 입시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1 이하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이 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기준 중1 이하는 뭐 입시에서도 이미 예고는 했고 그쪽을 강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미 초등, 중등 중에 학교 수업 시간에 소술하거나 논술하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가미되기 시작한 것 같고요. 뭐 학교에 따라서는 일반고인데도 에세이 라이팅 시키는 학교도 봤어요. 지필 시험에서. 그래서 글쓰기 역량은 점진적으로 더 중요할 텐데 저는 글쓰기보다 더 중요한 게 말하기입니다. 특히 남자애들. 몰라요. 뭐. 없어요. 질문 없어요. 딱히 없어요. 그래서 아들 두신 분들은 글 쓰고 말하는 거 중요한데 순서는 글쓰기부터가 먼저입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맥락 있게 근거 있게 쓰는 힘이 구조적인 글쓰기 힘이 생기면 그 다음에 말하기로 전환하면 빨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말하기를 훈련시키면 이제 횡설수설하게 되죠. 그래서 글쓰기 역량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대학이라고 하면 그 글쓰기 평가는 품이 많이 들고 말하기도 품이 많이 든다고 치면 어느 걸로 하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로 가면 저라면 말하기로 합니다. 그렇죠? 예, 그게 제일 확실하거든. 그래서 글쓰기 역량 중요한 거는 뭐 수행평가뿐만 아니라 면접 과정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글쓰기부터 출발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잘 쓰느냐 문제지 사실. 뭐 중요한 건 알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잘 쓰게 하느냐. 되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요. 이 글을 쓴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왁구, 설계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평생은 글쟁이로 일한 게 아니라면. 근데 아이들 글 쓰는 거 독서노출 학원들 보면요. 그 왁구에 대해서 별로 안 가르치고요. 그냥 뭐 닥치는 대로 읽고 감상문 쓰고 뭐 그 좀 뻘쭘하니까는 워크시트 만들어서 쓰고 구조도 없어. 그리고 써놓은 거에 대한 피드백을 보면 그냥 하기 싫어 죽겠어. 원장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냥. 참 잘했어요. 이런 생각을 가졌다니 참으로 예쁘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다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너무 잘했어요. 뭐 이런 총평 두세 줄. 제 생각은 글을 잘 쓰고 싶으면 일단은 왁구 있는 글을 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애가 알아요. 어린애들이 초등 중등이. 어떻게 해야 돼? 왁구가 잘 잡힌 글을 분석부터 해야 돼요. 제가 이거 몇 차례 말씀드렸죠. 좋은 글을 분석하고 구조적으로 바라보고 거기 키워드, 토픽, 센텐스 뭐 이런 그쵸 논리와 근거.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이걸 국어학원에서 똑바로 안 하고요. 영어학원에서 열심히 하더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언어라도 좋으니까 한 가지 언어로 깊이 있는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다른 언어로 확장도 되고 그게 수학이든 국어든. 그다음에 그게 말하기로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담에서 예를 들면 영어로 구조적으로 쓰는 거를 가르친다면 그거 열심히 하세요. 그것도 다 글쓰기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잘 쓴 글을 분석하는 단계를 넘어서면 필사해보는 단계, 그 다음 외워서 필사해보는 단계, 이런 것들 한 1년만 해보십시오. 엄청 많이 늘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 마음대로 쓰죠. 그건 뭐예요? 한국 사람끼리 영어 회화하는 거야. What is your major? My major is mechanical engineering. What is your hobby?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 이거를 열심히 하면 영어가 방드나? 개뿔 하나도 안 늘죠. 그래서 안 다닌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학원 다니실 때 몇 번 하다가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보다 뛰어난 자의 글을 분석하고 모방해야 돼. 그러면은 첫 번째는 교수님이나 어른들이 쓴 좋은 글. 두 번째는 내 동료 중에서도 심각한 녀석. 그렇죠. 와, 이런 애 있거든. 내 동료 중에 잘하는 걔 거의 특징이 뭔지 또 분석하고 모방해보고 선생님들도 잘 가르쳐줘야지. 요런 부분 때문에 논리적으로 쓴 거야. 요런 부분이 구체적이다라는 얘기야. 요런 부분이 자기 생각을 쓴다는 거에 해당돼. 이런 거 많이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모방을 통해서 얻는 게 전 글쓰기의 최고의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한 2만 번쯤 드리고 있습니다.